생명선이 끊어졌는지 생명선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셔라. 그리고 생명선이 이탈했다? 그럼 그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해라. 간단한 이론이지만 이 개념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실전 매매에서 하신다 하면 뭐 30%, 40%, 50% 이렇게 물리는 종목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역시 MTN 상상클럽 부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입니다. 조금 불안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철강업종의 캔들 그래랑 이평선, 지지와 저하, 주추세, 파동 이론 7가지 패턴을 꼭 공부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동평균선 이야기하면 기준선과 생명선, 그 생명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히 잡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이동평균선 하면 3일,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그래서 단기간점에서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3일선, 5일선, 10일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약간 스윙 베이스나 중기 트렌드로 간다면 20일선, 60일선, 120일선, 240일선. 중장기, 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60일, 120일, 240일, 300일선. 초보자들 입장에서 스윙 베이스 정도 볼 때는 20일선과 60일선에 대한 중요도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 평선의 각도라든지 이평선의 각도에 따라서 탄력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각도에 따라서 지지가 강하게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평선들의 이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격을 분석할 줄 알아야 종목의 탄력도라든지 조정받을 때, 상승할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기준선과 생명선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시면 실전 매매하는 데서 상당히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다. 주지표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보조지표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볼린저 밴드라든지 일목균형표라든지 파라볼릭이라든지 그 외 등등 무수히 많은 보조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조지표들도 전부 다 캔들 그리랑 이평선에 따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보조지표를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주지표만 보고 캔들 그리는 이평선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분차트에서는 저는 캔들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수식을 넣어서 만들어서 저만의 만든 지표를 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차 시간이 되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20일선과 60일선에 대한, 이평선은 계산법은 아시죠? 5일 동안의 종가를 합해서 5로 나눈 게 5일 이동평균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누기 5를 하면 5일 이평선이 되는 거고요. 10일을 합해서 나누기 10을 하면은 10일 이평선이 되는 것이고, 20일은 20일을 합해서 22로 나누면 20으로 나누면은 이평선이 되는 거죠. 차트를 설정을 좀 색깔을 좀 진하게 할게요. 파란색으로 해서 좀 강하게 하고 21선도. 다른 선은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21선과 60일선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거기 때문에 지우고, 캔들도 제가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평선이 굉장히 강하게 잘 보입니다. 이평선들이 잘 보이는데, 기준선과 생명선이라고 그랬죠. 자, 기준선은 21선을 이제 기준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1선 위에 있을 때와 캔들의 모양과 21선을 올라탔, 21선에서 안착했을 때의 주가의 흐름과 21선을 이탈했을 때의 흐름을 잘 한번 보세요. 이 구간에서는 21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선을 이탈하자. 이탈시키면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21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21선이 깔고 있을 때는 주가의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21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다가 다시 또 상승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상승을 보이다가 21선을 이탈하는 흐름을 한번 보세요. 21선 이탈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21선이 우상향으로 깔고 있을 때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어지간하면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나죠. 근데 21선 아래에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매매를 안 하는 걸 권해드려요.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언더슈팅에서 사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이런 저점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주식 경험이 많은 사람들 입장이고, 초보자들이나 주식 경험이 별로 많지가 않은 분들은 21선 위에 있는 종목을 꼭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하시고 추적을 하시기 바란다. 21선을 이탈하는 자리는 그냥 기준선을 이탈했다 생각하시고, 매매에서는 조금 배제시키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21선을 다시 돌파하는, 상향 돌파하는, 이런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관심 있게 보자. 매매에 타점을 잡아도 된다. 당연히 상승했다가 21선에 내려왔을 때,
당연히 21선을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21선 언저리 내려왔을 때는 당연히 눌림목으로 매수가 가능은 하겠죠, 당연히. 이탈이 나왔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기준을 좀 잡으셔라. 그리고 60일선은 생명선이라고 그랬죠. 60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아예 관심 종목이 있어도 빼버려라. 물려가지고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은 60일선이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60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냥 아예 관심 종목에서도 배제를 시켜라. 이런 구간이 되겠죠. 이런 구간에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한다고 해도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60일선이 생명선이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그 우하향으로 내려올 때는 이 종목은 당분간 쳐다를 보지 마라. 관심 종목에서, 관심창에서 그냥 배제를 시켜버려라. 60일선이 이탈했다 그러면 생명선이 끊어졌다라고, 생명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종목을 배제시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60일선을 이탈한다는 것은 이제는 좀 쉬겠다. 주가가 조정을 받겠다. 가격 조정을 받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물려있는데 손해보고는 못 팔아. 그런 관점에서는 계속 홀딩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결국은 60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주가의 시세 탄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죽었다. 당분간은 생명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관심창에서 배제를 시켜라. 또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 구간부터 매매를 하고 관심창에다가 종목을 등록하고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20일선은 기준을 잡아주는 거고 20일선 위에 있고 20일선을 지지하고 있을 때는 관심창에다가 등록을 하시고 항상 그 종목에 대해서 추적을 하셔라. 21선은 이탈이 나왔을 때는 감망 모드로 들어가고 그 종목의 흐름이 어떻는지 좀 더 지켜보고 그리고 60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아예 관심창에서도 삭제를 시켜버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21선과 60일선은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60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대부분 종목을 보지를 않아요. 20일만 이탈하더라도 관심권에서 다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면 주가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사줘야 되잖아요. 내가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내보다도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사줘야만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내가 수익을 내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기준선을 이탈하고 생명선을 이탈했을 때 다들 종목을 보지를 않는데 자기 혼자만 그 종목을 보고 매수하고 상승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확률적으로나 기회비용을 날리는 행위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물려있는 종목들도 대부분 아마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을 겁니다. 60일선이 머리 위에 있거나 아니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거나 21선과 60일선을 기준선과 생명선이라 생각하고 21선 위에 있으면 당연히 매매에 포인트 타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게 굉장히 좋다.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베스트 종목이기 때문에 60일선, 21선, 121선, 241선 모든 이평선들이 중장기 이평선들이 정배열에서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셔라. 그러면 성률이 월등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투자자라고 하면 5일선과 11선 여기서는 단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5일선과 21선을 기준을 잡으면 돼요. 내가 단기 관점이다라고 보시면은 5일선을 기준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21선을 생명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단기 투자자들은 대부분 5일선 위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많이 합니다. 지금처럼 5일선에서 딛고 반등이 나오듯이 이 5일선 위에서 있는 종목들을 선호하고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5일선을 기준선으로 잡고 5일선이 이탈이 나왔을 때는 11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거기서 반등을 이용한 매매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의 11선에 딛고 가니까 11선에서 매수 타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단기 관점인데 21선을 만약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 여기서 21선 이탈이 나오잖아요. 21선 이탈이 나오면 더 이상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도 배제를 시켜라. 똑같은 원리입니다. 중기나 스윙 투자 같은 경우는 21선과 60일선을 기준선과 생명선으로 개념을 잡으시고 나는 단기 투자다라고 하시면은 5일선과 21선을 5일선이 기준선이 되는 것이고 21선이 생명선이 되겠죠. 실전 매매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이평선이다. 이평선들을 볼 때 정배열인지를 먼저 보고요. 기준선에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60일선 생명선이 끊어졌는지 생명선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셔라. 그리고 생명선이 이탈했다? 그럼 그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해라. 간단한 이론이지만 꼭 알아야 된다. 초보자들은 꼭 알고 해야 된다.
이 개념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실전 매매에서 하신다 하면 뭐 30%, 40%, 50% 이렇게 물리는 종목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개념을 좀 잡으시고요. 영상 초에 말씀드렸지 이평선의 이격이라든지 이평선의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승 탄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거는 이편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기준선과 생명선에 대한 개념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일선 하나, 60일선 하나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딱 잡으시고 거기에 입각해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승률이 높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